자, 오늘은 문장이 길어지게 만드는데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는 형용사의 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형용사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명사를 수식한다, 명사를 꾸며준다 라고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 수식, 이런 도식이 있죠. 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크게 두 가지 용법으로 형용사 용법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정용법, 그 다음은 서술용법입니다. 한정용법은 a red car처럼 red라는 형용사가 뒤에 car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명사는 우리가 보통 사물이나 관념의 이름으로 알고 있죠. 자, 그래서 car라는 명사를 앞에 red라는 형용사가 수식을 해주고 있죠. red는 빨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빨간 차가 되겠죠. 자, 그러면 a red car, 빨간 차를 왜 한정용법이라고 부르는지는 관사를 좀 이해하시면 쉬워집니다. 자, 관사는 크게 보면 부정관사와 정관사가 있습니다. 부정관사의 부정은 no나 not의 의미는 아니고 불특정하다는 의미입니다. 부정관사의 대표적인 관사는 어나 언이 있죠. 자, 어나 언은 하나의 라는 뜻이 있고 또 불특정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의 차 한 대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차가 불특정한 차입니다. 그 차가 SUV인지 세단인지 찝차인지 알 수는 없죠. 그냥 차 한 대라는 얘기죠. 자, 거기에 반해서 정관사가 있죠. 정관사는 더입니다. 대표적으로 정관사의 정자도 특정하다는 의미의 정자입니다. 그래서 the car라고 했을 때 더는 그라는 의미도 있지만 특정한 그 차가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어제 지나가다가 차 한 대를 봤다라고 했을 때 I saw a car yesterday가 맞을까요? 아니면 I saw the car yesterday가 맞을까요? 네, I saw a car yesterday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지나가다가 처음 본 차는 아직 특정한 차는 아니죠. 불특정한 하나의 차니까 a car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차가 멋져 보였다. The car looked so cool.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한번 a car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the car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자, 그래서 어떤 X라는 대상이 있을 때 그것을 처음 언급할 때 우리는 보통 부정관사를 붙입니다. 그래서 on X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언급할 때는 그것이 특정이 되었기 때문에 더 X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형용사 한정용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a red car처럼 형용사가 명사를 앞에서 꾸미는 것을 왜 한정용법이라고 했냐면 a car라고 얘기할 때는 세상에 수많은 차 한 대죠. 그런데 a red car라고 수식을 해주는 순간 그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빨간 차니까요. 그러면 a blue car, an expensive car, an old car, a new car 다 마찬가지입니다. 형용사가 앞에서 수식하는 순간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에 한정용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서술용법을 보겠습니다. 서술용법은 말 그대로 형용사가 보통 red처럼 뭐뭐한, 빨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red 자체가 빨갛다라고 해석하시는 것은 오해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차는 빨갛다라고 우리가 서술을 하고 싶을 때 the car is red 이렇게 쓰죠. 즉 비동사 같은 동사와 결합을 해야 형용사는 서술을 할 수가 있죠. 비동사의 대표 뜻이 이다입니다. 그래서 is red. 이다, 빨간이 합쳐져서 빨간색이다. 빨갛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서술용법을 좀 쉽게 얘기한다면 비동사와 형용사가 결합해서 서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형용사를 보어로 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어는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The car is red 라고 했을 때 그 차는 빨갛다 라고 해석이 되죠. 즉 the car의 성질이나 상태를 red라는 형용사로 보충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의 원래 정의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형용사의 원래 정의는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효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다 라는 표현을 쓰죠. 그럴 때 그 효용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낼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효용사가 말 그대로 어떤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효용사를 명사 수식이라고 배웠느냐? 그것은 역할 중에 한정용법을 얘기하는데요. 좀 외우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배운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어를 나중에 또 더 구체적으로 배우시겠지만 좀 쉽게 생각한다면 주어 이퀄 보어 이렇게 해서 주어의 성질 상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을 조금 더 이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개념이 단어, 구, 절, 문장입니다. 단어는 개념의 의미를 나타내는 최소 단위죠.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단어가 됩니다. 구는 단어 플러스 단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2개 이상의 단어가 덩어리를 이루어서 하나의 구를 만들죠. 예를 들어서 I get up in the morning 이라는 문장을 봤을 때 in the morning이 대표적인 구입니다. 세 단어 in the morning 세 단어가 합쳐졌죠. 그래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 오전에 아침에라는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라고 부르죠. I get up in the morning에서 in the morning은 구이긴 한데 부르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맨 앞에 in이 전치사죠. 그러면 그 맨 앞 단어의 품사를 따서 전치사 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역할로 부르는 겁니다. in the morning이 앞에 get up, 일어난다라는 동사 파트를 꾸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get up이라는 일어나는 동작의 시간적 배경이 되죠. 자, 이렇게 동사를 수식하는 품사가 부사입니다. 그래서 역할에 따라서 in the morning을 부사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구를 부르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맨 앞 단어의 품사를 따서 부르는 방법, 또 하나는 역할에 따라서 부르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은 주어 동사 관계가 있으면 절이죠. 그래서 I get up은 절이 될 수 있지만 in the morning은 절이 될 수 없겠죠. 그러면 절과 문장의 차이가 궁금하실 겁니다. 자, 절과 문장의 차이는 이 문장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I eat and I sleep. 자, 문장은 마침표가 기준입니다. 주어 동사가 있어도 마침표가 없다면 문장이 될 수 없습니다. I eat and I sleep. 나는 먹고 나는 잔다. 여기에서 절은 몇 개입니까? 네, 맞습니다. I eat 하나와 I sleep. 그래서 절이 두 개가 되는 거죠. 하지만 문장은 몇 개일까요? 네, 맞습니다. 문장은 하나죠. 마침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절과 문장을 엄격하게 구별해줘야 나중에 여기에서 파생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구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왜 구를 설명했냐면 형용사 구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전에도 봤지만 형용사가 명사를 앞에서 수식을 하죠. A red car 이렇게 한정용법이라고 했죠. 하지만 구를 이루면 명사를 뒤에서 꾸밉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boy good at math. 자, 이 구절을 보시면 여기에서 good at라는 것은 수거죠. 뭐를 잘하는. 그러면 good at math는 수학을 잘하는 이라는 구가 되죠. 자, 영어에서는 구를 이루면 무조건 명사를 뒤에서 꾸며줍니다. 그래서 a boy 다음에 good at math가 와서 수학을 잘하는 한 소년이 되죠. 자, 앞에다 붙일 수는 없습니다. good at math boy는 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good at math는 어떤 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맨 앞에 good이라는 단어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구가 되죠. 또한 앞에 boy라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역할로 봐도 형용사구입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형용사구가 영어에서는 5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형용사구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좀 전에 배운 형용사구죠. 그래서 The boy good at math is my brother 라고 하면 수학을 잘하는 그 소년이 내 동생이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good at math는 형용사구가 됩니다. The boy on the hill is my brother. 자, 이때 on the hill은 전치사구죠. 맨 앞에
on이 전치사이기 때문입니다. 형용사구와 전치사구는 보통 뭐뭐한 뭐뭐의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언덕 위의 그 소년이 내 동생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 The boy singing a song is my brother. 그래서 이때 singing을 현재 분사라고 부르죠.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에 ing를 결합해서 뭐뭐 하는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The boy singing a song 하면 노래를 singing, 부르는 그 소년이 is my brother, 내 동생이다. 이렇게 되고 있죠. 자, 그 다음 과거 분사구가 있습니다. The boy surrounded by girls is my brother. 자, 여기서 surrounded가 과거 분사인데요. 과거 분사는 동사 원형에 ed를 결합하거나 또는 불규칙이 있죠. 또 해석은 뭐뭐 된, 당한으로 해석이 됩니다. surrounded by girls라고 하면 by가 뭐뭐에 의해로 해석이 돼서요. surrounded by girls 하면 소녀들에 의해 둘러싸인이 되죠. 그러면 소녀들에 의해 둘러싸인 그 소년이 내 동생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규칙 변화에서는 과거 분사와 동사의 과거 형태가 같죠. surround, surrounded, surrounded 이렇게 변화가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 동사의 과거형과 과거 분사를 구분하는 것이 관건이 되죠. 자, 이럴 때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by 앞은 대부분 과거 분사라고 알고 계시면 좀 편합니다. 자, 그리고 불규칙 변화의 과거 분사는 it, ate, eaten 같은 변화일 때 이 eaten 같은 것을 불규칙 변화라고 하죠. 이것은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to 부정사죠. A chance to succeed is everywhere. 그래서 to 부정사는 to에다 동사 원형을 결합하고 해석은 보통 뭐뭐 할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a chance to succeed 하면 성공할 기회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성공할 기회는 is everywhere. 모든 곳에 있다. 어디에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이렇게 형용사구 5개를 정리해 봤습니다. 형용사구가 왜 중요하냐면 형용사구가 하나가 명사 뒤에 붙어서 문장을 길게 할 수도 있지만 형용사구가 여러 개가 연속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The boy singing a song surrounded by girls on the hill is my brother. 이렇게 문장을 길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singing a song surrounded by girls on the hill 이 세 개가 모두 우리가 아까 배운 형용사구입니다. 물론 역할로 봤을 때 부사구로 이해될 여지도 있습니다만 자, 여기에서는 설명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두 형용사구로 보겠습니다. 어쨌든 형용사구들이 이렇게 나열돼서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면서 문장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언덕 위에서 소녀들에 둘러싸여 노래 부르는 그 소년이 내 동생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형용사구를 이해하는 것이 독해에서 아주 중요한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사 뒤에 이런 식으로 형용사구가 될 수 있는 형용사, 전치사, 현재부사, 과거분사, 투부정사가 등장하면 구로 묶어주실 생각을 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는 첫 번째 요인으로 형용사구 5개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